친구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논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니, 정확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수많은 벗들과 교유했습니다. 이동무, 박재가, 유득공 같은 북학파 학자들과 밤새 학문을 논했고 같은 뜻을 품은 이들과 나라를 개혁할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18년 동안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친구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 동안 목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관계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의 우정을 나이 들어서까지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만 이런가? 내가 냉정한 사람인가? 나는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사람인가? 이런 자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아니, 당신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이유 중 첫 번째 이유는 대화의 깊이가 달라서입니다. 젊을 때는 무슨 이야기든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본 영화, 오늘 먹은 음식, 내일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대화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피상적인 대화가 지루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뭐. 이런 대화를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는 피상적인 안부가 아니라 경전의 해석이었고 세상을 바꿀 개혁안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 의미 있는 교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깊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 모임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나면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어.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험담을 하더라고. 처음 몇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친구의 자식 자랑을 들으며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친구의 손주 사진을 보며 감탄해야 합니다. 친구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이야기만 들어야 합니다. 아니, 내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릴 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얕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쓸데없는 수다보다 의미 있는 침묵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보다 더 풍요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에서 내가 얻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만 갔습니다. 에너지만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약속되면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이것은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깊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했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다음날 출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친구와 놀아도 다음 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시간을 아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쓸데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학문과 저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지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목민심서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2시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3시간, 돌아오는데 2시간, 총 7시간입니다. 이 7시간을 친구와 보내는 것이 과연 가치 있을까요?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놀아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겁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야지. 연락 안 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만나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친구를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SNS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아니,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관심사가 비슷했습니다. 같은 음악을 들었고, 같은 영화를 봤으며 같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삽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한 사람은 정치에 열중하고 다른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정약용의 친구였던 이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섰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으며 어떤 이는 처형당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는 정치에 관심을 두었고 유배간 이는 학문에 몰두했으며 처형당한 이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한 사람이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한 사람이 건강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지루해합니다. 결국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안전한 주제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날씨, 음식, 손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실하고 자신의 취향이 분명합니다. 친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다른 학자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했고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세웠습니다. 만약 그가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해받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이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에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놀아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일과 가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제자를 가르치고 밤에는 저술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안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웃어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며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자연스러웠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는 더 피곤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각자의 감정을 배려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랑하면 축하해줘야 하고 누군가 하소연하면 위로해줘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버겁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탈진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친구를 만나느라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떠는 것이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친구 모임 다음 날이 걱정됩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친구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이유는 비교와 경쟁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비교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 친구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가 독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울함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친구들은 권력을 잡거나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문에 몰두하며 후세에 남을 작품을 썼습니다. 만약 그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 모임은 비교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손주가 영재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 사업은 어떤가? 내 자식은 어떤가? 내 손주는 어떤가? 성공한 친구를 보면 열등감이 듭니다. 부자가 된 친구, 높은 지위에 오른 친구, 행복한 가정을 꾸린 친구를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걸까? 이런 자책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친구를 보면 우월감이 듭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불안빈 환불균이라 했습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불편해집니다. 부자인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함께 있으면 어색합니다. 부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가난한 이는 위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은퇴 후에도 풍족하게 살고 어떤 친구는 생계 걱정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어떤 친구는 병원을 전전합니다. 이런 차이 앞에서 우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자신의 삶이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배우자가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입니다. 친구는 2차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약용도 가족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평생의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과 가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갑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자녀와 만날 시간도 부족하며 손주를 볼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까지 챙기기는 버겁습니다. 배우자가 불편해합니다. 또 친구 만나러 가? 이런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배우자와 보낼 시간을 친구에게 쓰는 것이 미안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친구 모임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녀들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손주를 봐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가족의 역할이 친구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친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입니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친구 관계에 시간을 쓰느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다른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친구와의 약속과 가족 일정이 겹치면 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가족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7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가치관이 유동적이었습니다. 친구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 확고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가치관이 친구와 다르면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정약용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고 정약용은 실학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종교와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관계가 틀어졌을 것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면 불편합니다.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합니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피곤합니다. 논쟁으로 이어지고 감정이 상합니다. 종교적 차이도 문제가 됩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친구들을 전도하려 합니다. 다른 친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번 나와봐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한 친구는 절약하며 삽니다. 커피 한 잔도 아껴 마십니다. 다른 친구는 펑펑 씁니다. 비싼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고 값비싼 취미를 즐깁니다. 이런 차이는 만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습니다. 고 했습니다. 검소함을 중시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의 가치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말입니다. 8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 든 친구들과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학창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의 무용담, 옛날 그 시절의 추억, 처음 몇 번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정약용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영화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의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썼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우리 그때 말이야. 이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같은 일화를 조금씩 다르게 포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말하는 사람은 처음 말하는 것처럼 신이 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면 굳이 과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재가 초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불행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안주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새로 배운 것, 앞으로의 계획.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발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9번째 이유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힘들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지 포기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 가면 술을 권합니다. 한 잔만 해. 하지만 이제 술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날이 걱정됩니다. 거절하면 왜 이렇게 분위기 안 맞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억지로 마시면 며칠을 고생합니다. 기름진 음식도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삼겹살, 곱창, 튀김 같은 것을 먹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합니다. 건강식을 먹고 싶지만 친구들은 그런 거 먹으면 무슨 재미냐고 합니다. 긴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자주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친구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친구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무릎 수술 이야기, 당뇨 이야기, 고혈압 이야기, 병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건강도 걱정되는데 친구의 병 이야기까지 들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10번째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저술이 그의 동반자였습니다. 책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사색이 그의 대화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어색함보다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편안함이 더 낫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면목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쓰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이 진정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옵니다. 책을 읽으며 웃고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고 산책하며 사색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지만 후세에 영향을 미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이유는 의무감의 무게입니다. 나이가 들면 의무가 늘어납니다.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며 손주를 봐줘야 합니다. 일도 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이미 짊어진 의무만으로도 벅찹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의무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육했고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 대한 의무는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의무가 따릅니다. 생일을 챙겨야 하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들이 부담이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 미안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면 자신의 일정이 꼬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친구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구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친구가 자신에게 기대하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12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한 친구를 만나면 실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약용도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 권력을 추구했던 그가 유배지에서는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의 변화를 긍정했습니다. 변화는 성장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종교에 빠지거나 정치에 열중하거나 이상한 취미를 시작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친구의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변합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활동이 이제는 지루합니다. 이런 변화를 친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옛 것만 고집하면 뒤처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구의 변화도 자신의 변화도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계절도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변한 친구를 원망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변화도 당당히 받아들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냉정한 사람인가? 나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책은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그의 친구였고 사색이 그의 대화였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젊을 때의 친구 관계를 늙어서까지 유지하려는 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랍니다. 어떤 가지는 햇빛을 향해 높이 뻗고 어떤 가지는 옆으로 퍼집니다. 각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명과 인욕이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친구를 챙겨야 한다는 천명과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인욕이 갈등합니다.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이 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만약 그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 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불멸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충만함을 줍니다.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습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십시오.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친구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관계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누구와 교류할지,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했습니다. 쓸데없는 사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SNS 시대에는 친구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친구의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것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편지를 통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현대의 메시지나 이메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됩니다. 가끔 생각날 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지내? 건강해?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우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진심 어린 메시지 한 통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자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500여 권이 넘는 저작을 남기고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반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십시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산책하고 요가하고 수영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친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할 때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챙길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학문도 혼자 연구하고 생계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친구도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친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친구가 자신에게 기대하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언제든지 연락해. 이런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진짜로 연락하면 부담이 됩니다. 도와줄 수 없으면 처음부터 기대를 주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가까운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와 멀어졌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날을 챙기는 것이 우정의 증거는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평소에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습니다. 검소함이 모든 덕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검소한 마음이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함께했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약용은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친구들도 변했고 자신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요.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친구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내 친구였고 백성이 내 동반자였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꿈을 좇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구에게 얽매이지 않을 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처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친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의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입니다. 친구가 있든 없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으십시오. 정약용은 18년의 고독한 유배 생활을 통해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 업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를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친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외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그 자신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온기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후의 온기였습니다.